안녕하세요. 정우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편 동부여 부분과 관련해서 아란불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아란벌의 꿈을 찾아서 꿈이란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고조선 북부여에는 아란불이라고 하는 미래를 잘 예견하고 정사를 잘 돌보는 그런 재상이 있었습니다. 헤브르 왕은 항상 어떤 정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란불과 늘 상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늦가을 낙엽이 뒹구는 어떤 그 밤에 이 아란불이 문득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형체는 보이지 않으나 목소리가 났어요. 장차 내가 내 자손을 그대들이 있는 그 부여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까 그대들은 동해가에 있는 그 가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면 빨리 옮겨가라. 그 가서원이라는 데는 이제 지금의 그 길림성 연변 자치주에 있는 그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의 하류죠. 상당히 좀 흙빛이 좀 검더라고요. 네. 하여튼 좀 산도 별로 없고 살기가 괜찮은 곳 같았어요. 제가 가보기에도. 거기서 이제 도읍을 하고 살려고 하는 그 판에 임금이 잘 의사결정을 못해요. 하루는 이제 아란불하고 차를 마시면서 참 도읍을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다른 중신들과도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날 제가 한번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래 이제 동지가 가까운 어느 무렵에 이 임금이 정말 조정의 중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란불의 그런 어떤 아주 참 예지가 있는 그런 꿈 이야기를 좀 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천도죠. 말하자면 도읍을 옮기는 거니까. 그게 발해로 말하면 그 동경입니다. 오경 가운데 동경이 바다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참 우여곡절 끝에 북부여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가서원, 당시에 가서원이죠. 거기 와서 정말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로 왕에게는 정말 엄청난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말하자면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란물이 말이죠. 아마 아란물 하면 그 미리 예견력이, 예지력이 그 뛰어나다 그래서 안다. 그러니까 잘 다른 사람들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아마 그런 뜻으로 아란불이라는 그런 벼로가 쓰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임금에게 와서 이제 그 아들이 없는 태자가 없는 것을 잘 아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신단이 있는 소도 얼음에 가서 거기서 정말 정성껏 삼천에 제를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거 좋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일행을 데리고 말을 타고 송화강의 상류 좀 되는 어떤 그 이제 기록에는 성경의 기록은 곤연이라고는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물고기 곤자인데 뭔 연자? 그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수지보다는 연못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큰 물 웅덩이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이 가다가 이게 가질 않아요. 더 이상 자꾸 울고 히히 이상하다. 그래서 길라잡이가 그 말을 막 그 궁둥이를 채찍으로 막 치고 그래도 안 가. 자꾸 울어. 그런데 잘 보니까 그 주위에 그 큰 바위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말이 눈물을 흘리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수행한 그 신하들 보고 저 바위를 한번 이쪽으로 굴려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정말 이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그 바위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 금빛 나는 그 개구리 같이 생긴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울더라 이 말이에요. 참 정말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란불이 정말 전하께서 큰 걱정을 덜게 되심을 정말 경아드립니다. 모두가 다 그냥 참 환호를 하고 정말 그 임금의 그러한 그 정성이 잘 통하지 않았나. 그래서 임금은 말든 금빛 나는 그런 개구리 형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를 얻어서 얘의 이름을 쇠금자 개구리 받자 금화라고 해서 불러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내 후계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길림시의 주작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데요. 이게 주작산이에요. 이게 이제 일명 태양조산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문의 옆에다 작은 글씨로 했어요. 삼조고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에 올라가니까 한 800m쯤 돼요. 주작산이. 근데 이게 신조석이라고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설명 안내글을 해놨어요. 그 옆에는 또 개구리 와자 돌석자 와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그 아래에서 올라갈 때 보니까 그게 노을빛에 그렇게 물들어 그런지 아니면 하여튼 금빛으로 얼핏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 일행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저건 좀 하여튼 좀 금빛 하여튼 누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보면은 송화호라고 하는 그 소위 송화강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후진타오가 이제 발전 소장도 했지 않습니까? 이 권양이 이거단 말이지. 하여튼 그런 걸 보고 요새 이제 부여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여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말 10인10살 여러 가지 아주 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아마도 이게 시베리아 쪽에 몽골에서 이제 시베리아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바이칼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칼. 그 주에 힌티 지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징기스칸이 그쪽에서 태어났다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동남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부여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제가 이제 길림시에서 송원, 이제 유전이 있는 송유엔이라고 하는데 거길 가는 중에 이제 거길 지나면서 한 서너 차례 지나봤습니다. 참 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여라고 하는 말이 바이칼 호수주의 힌티 지역이라는데 부리아트 족속이 살고 있어요. 부리아트라고 하는 민족 결애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와서 예맥족 할 때 예가 이제 철기 문화라죠. 예의 그 자원을 보면 헤세자를 이제 중심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리아 끝에가 이제 떨어지면 부리어 이렇게 아마 돼서 특히 이제 송화강의 비옥한 유역에 마가구가 저가구가 양가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갈래들의 족속들이 합쳐서 부여국을 만들고 뒤에 다시 고구려로 이어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해요. 그 길림시에 가면 용담산성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공원도 있는데 모두가 다 이게 고구려 고주문과 관련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단적으로 이 아란불의 꿈이 참 동부여가 나중에 망하긴 했지만 부여가 기원 1세기에서 한 490년 정도 아주 오래 존속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참 꿈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이제 참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